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4일 월요일 캐퍼 뉴스입니다. 오늘도 캐퍼 뉴스는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들로 가득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립니다. 코인라운드리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 부부가 고객에게 인종차별적인 막말을 한 영상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한 보이콧 주장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남가주 지역은 강한 산타아나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돼 산불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캐런 베스 후보와 리크로스 후보의 격차가 차츰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공화당의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순위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달라스 에어쇼에서 군용기 2대가 공중 충돌해 6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풋볼팀 선수 3명이 숨졌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들입니다. 11월 14일 월요일 캐퍼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고! 코로나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 받으셨죠? 아직까지도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코로나 걸려보니 별거 아니라는 경험담 때문에 우리 아이는 좀 더 나중에 맞았으면 해서 특히 5세에서 11세 어린이 접종률은 약 40% 그리고 6개월에서 4개월 유아의 접종률은 불과 6%입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LA 한인회로 전화하세요. 213-999-4932.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코인라운드리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 부부가 노점상에게 물건을 샀다는 이유로 히스패닉 고객을 쫓아내고 인종차별적인 막말과 욕설을 퍼부은 영상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한인 업소에 대한 보이콧 주장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인라운드리를 운영하는 한인 업주 부부가 히스패닉 고객에게 위협적인 인종차별적인 막말을 한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게시돼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에린 알렉스 에나모라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3일 84가와 피그로아 스트리트 코너에 있는 한 코인라운드리에서 있었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코인라운드리 업주로 보이는 한인 부부가 한 히스패닉 남성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함께 한국어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내뱉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Don't take the picture. Why not? Why not? Yes, sir. Don't take picture. I don't take picture. I don't take No. picture.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I'm doing? not doing nothing. You I. went here. Take yourself Why? here.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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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hy? Go to your country. Why? Why? Why my country? Get your law. 이들 중 한인 여성이 경찰에 노점상 신고를 하면서 이 남성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을 공개한 에딘 알렉스 에나모라도는 에베라드로 토레스라는 남성은 이 코인라운드리에서 빨래를 하고 있다. 한 노점상에게 과자를 구매했다는 이유로 코인라운드리에서 쫓겨났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인종차별적인 발언과 욕설을 들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한인 여성은 경찰에 노점상을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하는 신고 전화를 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영상은 게시된 지 하루 만에 4,500여 개의 좋아요가 달렸고 댓글에는 이 코인라운드리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과 글들이 많았습니다. 한 댓글에는 어머니가 이 라운드리에서 일한 적이 있다. 주인 부부가 물건을 어머니에게 던지는 등 손님 앞에서 창피를 줬으며 어머니가 그날 울면서 퇴근한 적도 있다는 폭로글도 올라왔습니다. Yes, my name is Everardo Torres. Yes. 이런 개 같은 새끼, 쌍놈의 새끼. 이 개새끼야, 개가리야, 쌍놈의 새끼야. 이 한인 업주들이 이처럼 상식 밖의 대항을 하게 된 경위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퍼붓거나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등의 인종차별적인 막말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인종증오범죄 피해를 당하는 한인들도 적지 않지만 일부 한인들의 비상식적인 인종차별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한인들이 아시안을 타겟으로 한 인종증오범죄에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지만 일상에서 한인들이 타인종 주민들에게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한인들이 타인종 주민들에게 뱉는 인종차별 발언은 고스란히 한인 커뮤니티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한인 업주 부부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면 어떨까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너의 나라로 돌아가라 하거나 입에 담지 못할 거친 욕설을 내뱉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네, 남가주 전역에 산타나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입니다. 애슐리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애슐리 김 기자는 한인의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입니다. 남가주 전역에 산타아나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13일 남가주 일부 지역에는 강한 산타아나 바람이 불었고 이번 주에는 더 강한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오전 LA 카운티의 일부 지역에서 시속 45마일 속도의 강한 돌풍이 보고됐다며 내일부터 17일까지 남가주 전역에 강한 산타아나 바람이 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강한 산타아나 바람으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해 현재 레드플래그 경고도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와 벤츄라 카운티 지역에 내일부터 17일까지 최고 시속 55마일에 달하는 강한 돌풍이 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기간 남가주 지역은 습도가 8%까지 떨어지는 매우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는 데다 기온은 70도까지 오르게 돼 화재 발생 위험이 극도로 높은 상태입니다. 카플라 뉴스 애슐리 기자입니다. 네, 캐런 베스 후보와 릭 크로스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베스 후보가 역전을 한 데 이어 격차는 0.5%에서 1.56%로 커졌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간 선거 개표가 7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LA 시장 선거는 여전히 승자를 가리기 힘든 박빙의 접전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LA 시장 선거 개표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개표 7일째인 오늘로 3시 현재 캐런 베스 후보가 리카루스 후보와의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67%의 개표를 완료한 상태에서 업데이트한 시장 선거 개표 결과에 따르면 캐런 베스 후보는 30만 6,990표를 얻어 50.78%의 득표를 나타냈습니다. 반편 리커루스 후보는 29만 7,527표로 49.22%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캐런 베스 후보가 1.56%포인트의 차이로 카루스 후보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표해야 할 투표 용지가 여전히 30만 표 이상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여전히 이번 시장 선거의 승자를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한편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 선거에서는 로버트 루나 후보가 큰 표 차이로 현직인 알렉스 비아노바의 후보를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7% 개표가 진행된 상황이어서 루나 후보는 58.78%, 비아누에바 후보는 41.22%의 득표율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리포니아 제니박이었습니다. 네, 제니박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어온 개표 결과 업데이트를 전해드립니다. 캐런 베스 후보가 현재 52.1%, 릭 크로스 후보자는 47.85%, 29,271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개표 차이가 캐런 베스가 4.3% 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이뤘지만 일단 만나서 대화를 시작한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경제와 대만 문제 등에 대해 각자 입장을 개진하며 적지 않은 이견을 노출했지만 기본적인 경쟁 틀에 대해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보이며 양 국가 간 갈등 완화 여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준비 움직임 등 북한의 도발 문제 해결을 위해 시 주석에게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촉구했지만 접점을 찾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회담은 작년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시 주석과의 첫 양자 대면 만남으로 양 국가 간 치솟는 갈등에 대한談判 성격을 가져 전 세계적인 시선을 끌었습니다. 회담의 주요 핵심 의제 중 하나는 대만 문제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은 불변이라며
한 당사자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도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에서도 핵심이라며 중미 관계에서 넘으면 안 되는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는 사람은 중국의 근본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중국 인민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2대 강대국 G2로서 양국가 간 갈등 완화를 위한 접점 찾기도 모색됐습니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위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데 양 정상이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 역시 양국 관계가 대립과 제로섬 경쟁이 아니라 대화와 윈윈 협력으로 정의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현존 국제 질서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미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미국에 도전하거나 미국을 대체할 의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에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더는 관여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는 그들의 의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는 하지만 중국 측 발표문에는 북한 또는 북한 핵 문제,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뉴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중간선거지만 이번 선거의 최대 승자는 플로리다 디샌티스 주지사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한 디샌티스 주지사의 인기가 치솟아 공화당 차기 대권주자 1위에 올랐습니다. 트럼프를 제쳤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화당의 잠재적 대선 경선 주자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화당이 최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진 반면 디샌티스 주지사는 재선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13일 야후 뉴스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과 친공화당 성향 무당층 유권자의 42%가 차기 공화당 대선 주자로 디샌티스 주지사를 선호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35%에 그쳤습니다. 한 달 전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5%로 디샌티스 주지사를 10%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내일 예정대로 중대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그는 중대 발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대선 재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샌티스 주지사는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공개한 공화당 대선 후보 상위 10명 순위에서도 1위에 올라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디샌티스의 주가는 중간선거에서 가장 큰 승자였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디샌티스는 중간선거 플로리다 주지사 선거에서 60%에 가까운 득표율로 민주당 찰리 크리스트 후보를 19.4%포인트의 큰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트럼프는 2위에 올랐으며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지난 12일 달라스에서 열린 에어쇼에서 군용기 2대가 충돌해 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라스에서 열릴 에어쇼에서 2차 세계대전 때 활약한 군용기 2대가 공중 충돌하면서 6명의 목숨을 잃은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오후 1시 20분께 댈러스 익세큐티브 공항 상공에서 보잉 B-17 플라잉 포트리스와 벨 P-63 킹 코브라가 부딪혀 지상으로 떨어진 뒤 불길에 휩싸였다고 연방항공청 FAA가 발표했습니다. 당시 영상에서 이들 군용기가 충돌 후 빠르게 추락하고서 큰 불이 일어나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희생자 중 2명은 전 연합조종사협회 Allied Pilots Association APA 회원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4명의 신원 파악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APA 측은 충돌 뒤 추락한 B-17 플라잉 포트리스의 전 APA 회원 테디 바커와 랜 루트가 탑승하고 있었다며 이런 보고를 하게 돼 슬프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사고 비행기의 소유자로 에어쇼 참가한 공군기념협회 행크 코츠 회장은 보잉 B-17에는 통상 5명이 탑승하고 T-63 킹코브라 경우 1명이 조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17 전폭기는 4발 엔진 구형 폭격기로 미국 역사상 2차 세계대전 당시 최고 전폭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투기인 킹코브라는 2차 세계대전 전구 소련이 가장 애용의 전투기입니다. 코츠 회장은 이들 사고기에 유료 탑승객이 없었다며 모두 고도로 훈련된 자원자나 퇴역 조종사가 탔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정식 명칭이 댈러스 공군 항공기 기념 에어쇼 Commemorative Air Force Wings over Dallas로 오래전에 사용한 각종 군용기들이 선을 보이며 비행하는 행사입니다. 사고를 당한 군용기들은 급히 고도를 낮추며 하강하는 과정에서 서로 부딪힌 것으로 보입니다. 카플런이 자리하겠습니다. 네, 어제 버지니아 대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대학생 3명이 숨졌습니다. 조승희의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에 악몽을 떠올리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제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지니아대 캠퍼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이 대학교 미식축구팀 선수 3명이 사망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샬럿츠빌 경찰은 버지니아 대학교 주차장에서 총기를 난사한 22살의 크리스토퍼 다넬 존스 주니어를 체포했습니다. 존스 주니어는 버지니아대 재학생으로 한때 미식축구팀 선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격 사건은 어제 오후 10시 30분경 버지니아 대학교 주차장에서 발생했고 곧이어 학생 전체에게 긴급 대피 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직후 현장을 차단하고 범인을 추적해서 체포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는 지난 2007년 조승희가 총기를 난사해 32명을 살해한 참극이 발생했던 버지니아 공대와는 다른 학교입니다. 오늘 버지니아 대학교는 수업이 전면 취소됐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모두 나오지 않아 캠퍼스와 인근 지역은 텅 비어진 상태입니다. 한편 어제 아이다호 대학교에서는 학생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1월 14일 월요일 캐플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